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오픈 플랫폼 어디까지 구축해야 하나의 발표를 맡은 투이 컨설팅 이창엽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픈 플랫폼 트렌드의 변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민, 그리고 오픈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개방형 플랫폼, 즉 오픈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오픈뱅킹 플랫폼을 리뉴얼 오픈한 이후로 각 은행 및 핀테크 업체에서 오픈뱅킹 플랫폼을 오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오픈 API 플랫폼이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망신법, 즉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본격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플랫폼, AI 플랫폼 등 다양한 종류의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지 금융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산업과 규모에 상관없이 수많은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듯 많은 기업에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할까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는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자신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주 쉽게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기업에서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 아웃사이드인 방법론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이때 외부의 서비스를 개방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픈 플랫폼이 활용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에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의 오픈 플랫폼은 구글, 애플 등에서 개발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기능을 개방한 것이 초기의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 후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기능을 외부와 연동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오픈 플랫폼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의 서비스를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방 API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플랫폼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투이뱅크라는 가상의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에서 15년 전부터 핀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고객들을 모으기 시작하자 투이뱅크는 핀테크와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픈뱅킹이 대두되었습니다. 투이뱅크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픈뱅킹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때 핀테크 연계 시스템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규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로서든 제공자로서든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투이뱅크는 여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에 만들어둔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고 싶은데 법 규제, 내부 정책, 보안 및 성능 이슈, 서비스 기획 등을 고려하자니 시간이 없습니다. 투이뱅크는 일단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새로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사도 헬스케어, 자산관리, 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어려워집니다. 산업 간 경계가 옅어지면서 고려해야 할 법 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플랫폼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상황이 또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고정적인 몇 개 파트너사만이 이용할 뿐 신규 이용자는 거의 없고 포럼 등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1년에 글이 몇 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신규 API 제작이나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경우에 기관기에서 대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투이뱅크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기업에서는 일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 플랫폼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API를 만들 때마다 기간계를 계속 변경해줘야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서는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랫폼 서비스는 계속 추가하는데 왜 사용자는 늘지를 않지? 이러한 고민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복 투자 및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케일아웃을 고려한 오픈 플랫폼 설계입니다. 늘어나는 플랫폼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스케일업하는 것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효율적인 일도 아닙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모아서 카탈로그로 제공하고 서비스 번들로 구성하여 관리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플랫폼들을 신규 구축하더라도 각 플랫폼의 기능을 재활용함으로써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플랫폼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부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레거시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서비스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며 복잡한 기간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빨리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으로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플랫폼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 플랫폼의 기능을 외부에 제공함으로써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간접적으로 자사 고객화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자사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로 좋은 경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픈 플랫폼을 확장할 때 내부적으로 기획하거나 타사를 벤치마킹하여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자체 플랫폼 관점에서는 매우 큰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플랫폼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추가된 기능의 일부는 공공 오픈 플랫폼에서, 그리고 일부는 타 금융 오픈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일부는 타 산업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능은 매우 일부분에 그치게 됩니다. 타 플랫폼과 겹치는 영역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미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API를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시스템 안정성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이들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오픈 플랫폼 확장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에선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능을 늘려가기보다는 명확한 타겟 고객을 설정하여 실제로 사용될 API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커톤, 공모전, 이노베이션 랩 등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킬러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명확한 사용자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때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갖춘 풀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은 다소 모험적입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킬러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도출하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명확한 전략을 기반으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 플랫폼 구축 시 신규 플랫폼을 유연하게 붙일 수 있는 아키텍처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간계 원천 소스를 서비스 단위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활성화를 원한다면 외부와의 제휴,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